자, 테슬라 실적 발표가 얼마 남지 않았죠. 최근에 테슬라 차량 인도량이 예상치를 상회하고 이제 ESS 사업부, 에너지 저장 사업부가 매출 250%가 늘었다. 요런 뉴스를 바탕으로 한 180대에 머물러 있던 테슬라 주가가 어느덧 200 중반까지 올라왔는데, 오늘은 최근 전력 문제로 핫하게 떠오르고 있는 이제 ESS, 도대체 이게 뭐길래 테슬라는 이렇게 급등을 했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계속 ESS 나오는데 이게 뭔지부터 알아봐야겠죠? 자, ESS란 간단합니다. 말 그대로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, 에너지를 저장하는 장치들을 말해요. 자, 이 ESS를 테슬라는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습니다. 첫 번째로 기업이나 상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메가팩이에요. 이거 보시면 엄청 크거든요. 그런데 테슬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가정용이라고 이제 벽에 붙어있는 파워월이라는 거에 더 친숙하실 거예요. 그런데 이번에 화제가 됐던 건 이제 메가팩 상업용 버전이 정말 잘 팔렸다라는 게 이슈가 많이 됐었습니다. 얼마나 많이 팔렸냐? 자, 왼쪽 그래프 보시면 얼마나 튀어오른지 대충 감이 잡히시죠? 대략 연율로 한 250% 이상 급증을 했다고 합니다. 그리고 또 21년도에 비하면 거의 한 10배 정도 올랐다.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있다.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해서는 좀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. 자,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 24년 만에도 벌써 15기가와트시 정도의 에너지 저장 장치를 설치를 했습니다, 이미. 그리고 앞으로 있을 3분기, 4분기 생산량을 다 합치면 40기가와트시, 이게 최소 40기가와트시라고 하더라고요. 보시면 이게 캘리포니아에 있는 레스롭 공장인데, 이 조립 라인 하나당 20기가와트시 여치가 나온다고요. 그런데 이제 이 조립 라인 최근에 하나 더 증설을 했거든요. 그러니까 캘리에 있는 레스롭 공장만 해도 한 40기가와트시 정도의 물량을 뽑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또 25년에 상하이 공장, 동일한 규모의 상하이 공장이 오픈이 예정되어 있습니다. 쉽게 생각해서 한 연간 2배 정도씩 생산량과 판매량이 늘어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사실 까놓고 이 성장률만 봤을 때는 전기차보다 훨씬 나은 그런 사업일 수도 있어요, 이게. 괜히 일론 머스크가 마스터 플랜 3에서 이제 에너지 사업이 전기차 사업보다 더 커질 거다, 이런 말을 괜히 한 게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었습니다. 다시 본론으로 들어와서, 제가 아까 전에 메가팩 설명드렸었잖아요. 이게 대략 140만 달러거든요. 용량 3.9메가와트시에다가. 자, 요 가격을 그대로 판다라고 가정했을 때 24년 예상 ESS 매출액이 대략 12빌리언에서 15빌리언 달러라는 진짜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오게 돼요. 그런데 여기서 또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. 이 ESS 사업 자체가 마진이 상당히 좋습니다. 보시면 이제 빨간색이 차량 판매 마진이거든요. 제가 알기로 이거보다 조금 더 떨어져서 한 15%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고, 지금 에너지 사업부 같은 경우는 계속 올라서 한 27%, 그러니까 지금 마진이 거의 2배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. 그런데 지금 이 보이시는 차이는 그로스 마진, 그러니까 매출액에서 매출 원가를 제외한 마진율이고, 실제로 오퍼레이팅 마진, 영업 마진을 비교했을 땐 더 많이 차이가 납니다. 지금 메가팩 같은 경우는 20%의 영업이익률을 보여주고 있고, 자동차 같은 경우는 지금 7%밖에 안 돼요. 물론 이게 뭐 일시적인 현상일 수도 있어요. 자동차 마진율이 다시 저는 15%까지 올라갈 거라 생각하는데, 어찌됐건 에너지 사업부가 장사를 상당히 잘하고 있다, 이거는 팩트가 맞으니까요. 결국에는 이제 차량을 이 100대를 팔아야 한 대 메가팩을 파는 거랑 똑같다라는 계산이 나오고, 이 메가팩 10,000개를 묶어서 메가팩토리라고 칭하는데, 이 메가팩토리를 한 대 파는 거랑 100만 대의 테슬라 차량을 판 거랑 똑같은 영업이익이 나온다 수준이거든요, 지금. 물론 테슬라는 차량 판매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FSD나 각종 서비스들을 묶어서 팔겠지만, 일단 단순히 수치로만 봤을 때 이 ESS 사업부가 상당히 프로피터블하다, 아주 수익성이 좋고 성장성도 좋은 사업이다. 다시 계산 과정으로 돌아와서 24년 예상 매출액이 12빌리언, 거기서 아까 전에 말했던 마진율인 25% 정도를 곱하게 되면, 자, 24년 예상 영업이익이 대략 3빌리언 달러가 나오게 됩니다. 자, 이 3빌리언 달러, 여러분 감이 잘 안 잡히시죠? 자, 테슬라 23년 매출이 96빌리언 달러에 영업이익이 9빌리언 달러밖에 안 나왔습니다. 자, 이거 바꿔서 말하면 ESS 사업부만 해도 벌써 작년 영업이익의 거의 33%를 차지한다는 말이에요. 그러니까 여기서 살짝 억지를 부리자면, 주가가 20%에서 30% 오르는 거는 어느 정도 이걸로 정당화가 될 수가 있겠다, 이 말이. 자, ESS의 경제적인 가치에 대해서만 알아봤는데, 이제 또 기술적인 가치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겠죠. 테슬라의 ESS는 상당히 특별합니다. 다른 업체랑 구분되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. 자, 현재 수백만 대가 넘는 테슬라 차량이 운행 중에 있고, 곧 1000만 대가 넘는 차량이 도로에 돌아다니겠죠. 자, 이 차량 하나하나도 전부 에너지 저장 장치가 될 수 있습니다. 게다가 이제 급속 충전 시스템인 슈퍼차저 네트워크도 깔려있죠. 게다가 이제 또 태양광 패널 사업인 솔라시티도 같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. 그러니까 사실상 인프라를 다 깔고 시작하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. 자, 그리고 테슬라 에너지 사업의 결정적인 특성, 이 모든 걸 하나로 뭉칠 수가 있습니다. 바로 이 가상 발전소라는 개념이 있는, 여러분 사실 전력 생산만 봐서 그렇게 크게 부족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
도대체 왜 요새 전력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냐? 사실 대부분의 전력 문제들은 생산량이 부족한 것보다는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문제가 대부분입니다. 야간에는 전기가 엄청 남아요. 그런데 주간엔 또 전기가 엄청 부족하죠. 자, 그런데 태양 발전을 하면서 남는 잉여 전력을 파워월이나 메가패그에 저장을 할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? 자, 그리고 그 밤이 되면 남는 전력으로 또 테슬라 차량에 충전을 하겠죠? 자, 만약에 오늘 내 테슬라를 안 썼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 테슬라에 있는 전력을 파워월을 통해서 집에 있는 전력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력을 낭비되지 않고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. 그걸 할 수 있는 이유는 테슬라가 다양한 인프라가 있고, 그리고 그 인프라를 하나로 이어주는 가상 발전소의 개념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. 사실 다양한 소프트웨어가 있어요. 오토비더라는 플랫폼이 있어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거래하는 그런 플랫폼이 이미 있습니다. 그러니까 요점은 어떻게 전력을 관리하고 이 전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거래할 것인지가 핵심이 되는 거예요. 자, 그런 면에서 ESS라는 건 상당히 중요해지는 거죠. 이게 단순히 가정 측면에서의 전력량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, 이게 기업 단위로 가다 보면 진짜 말 그대로 엄청난 전력이 낭비가 돼버립니다. 그러니까 결국 에너지를 저장하고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그런 플랫폼에 대한 수요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. 한 리서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. 자, 글로벌 배터리 시장 중에서도 ESS 거기에 한정했을 때 대략 연평균 성장률이 34.5%입니다. 자, 우리가 뭐 K배터리 2차전지 이러잖아요. 이거 2차전지 시장, 자, 그 시장 성장률 15% 정도 나올 겁니다. 이 정도만 해도 엄청 성장성 있는 시장이에요. 그런데 이 ESS 사업은 뭐 30%가 넘어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메리트 있죠. 개인적으로는 한국 기업들도 여기 잘 편성을 해서 여기 좀 콩고물이라도 얻어먹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,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일론 머스크가 06년 때 발표했던 마스터 플랜 1부터 마스터 플랜 2, 그리고 최근 23년에 발표했던 마스터 플랜 3까지 보시면은 기간이 많이 늦어지긴 하지만 결국에는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씩 이루고 있긴 합니다. 그게 다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에 열광하는 이유가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. 마지막으로 이제 ESS의 필요성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하고자 합니다. 최근 이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등 빅테크 기업들이 생성 AI 경쟁으로 인해 탄소 배출량이 급증을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. 보시면은 이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가 일개 국가급의 전력을 사용하고 있어요. 진짜 어마어마하죠. 자, 이 클라우드 회사 3사 모두 다 이제 넷제로라는 이제 탄소 중립의 목표를 내세웠는데, 사실 이게 생성 AI 경쟁이 너무 뜨겁다 보니까 이걸 이제 못 지킬 것 같다는 거예요. 그 회사의 목표에 있던 걸 스리슬쩍 빼버렸거든요. 물론 뭐 생성 AI가 더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했겠죠. 그런데 이게 좀 웃기는 판국이긴 해요. 심지어는 전력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반대했던 원전도 다시 만든다, 뭐 이제 이 수준까지 왔습니다. 결국 이 AI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데이터 센터, 그리고 그 데이터 센터를 돌리기 위한 에너지를 두는 패권 다툼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이유겠죠. 앞으로도 관련해서 내용 꾸준히 팔로우 하겠습니다. 도움이 되셨다면 꼭 구독,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저에게는 정말 큰 도움이 된답니다.